똑똑하고 딱 부러지는 주식 투자 똑딱이 주식입니다. 2월 20일 화요일 종목 브리핑 시작하죠. 자, 오늘 장은 저 PBR이 밀리면서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았고요. 코스닥 지수는 개별 테마 시세 일부가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죠. 저 PBR의 경우 다음 주 월요일이죠. 26일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외국인 매수가요. 대부분 저 PBR 관련주로 이렇게 쏠리면서 지수 상승이 나타났죠. 따라서 2월 26일 전후로는 특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저 PBR 관련 종목 위주로 해가지고 변동성이 나타날 여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유의하시면서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2월 26일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가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후 궁극적으로는 배당 확대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종목으로 향후 종목이 이쪽은 선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화 갤러리아 이 종목을 제가 좋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한화 갤러리 어제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무려 26%대 급등을 했고요. 결국 21.69% 급등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기로점에서 딱 위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한화 갤러리아의 어떤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저 PBR 쪽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은 26일 전으로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못 오른 또는 덜 오른 이러한 종목으로 좀 선별해서 매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타 저 PBR 쪽에서는요. 이런 LS 관련주, LS, 이 종목도 1차적으로는 앞에서 좀 이렇게 상승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이후 좀 조정을 받고 이렇게 움직여 줬죠. 그리고 한화도 상승 이후에 이제 매물 소화를 행보 등락으로 일단 소화를 해줬어요. 자, 이런 저 PBR 중에서는 LS 또 한화 이 두 종목 중에서 5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5일 이동 평균선을 유지하는 그러한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5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할 경우에는 매수보다는 관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장에서는 초전도체에서 신성 델타테크가 다시 한번 상한가로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죠.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 그동안 사실은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재상승을 해 들어왔고요. 이 종목은 작년에 이제 초전도체가 부각됐을 때 있죠. 이때 크게 오르고 나서 다른 종목들과 같이 조정 눌림을 받긴 받았지만은 그 이상으로 이제 이렇게 추가적인 2차 상승을 1월 달부터 또 보여나가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신성 델타테크가 보여줬던 것은 초전도체 시세가 다시 부각된 것은 3월 4일이죠. 미국에서 열리는 미국 물리학회 연례회의에서 초전도체로 주장하는 물질의 실험 결과를 공개한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으로 초전도체 관련주가 다시 오르는 것인데요. 마침 또 이 공개자가 한국계 교수하고 에너지연구소 대표네요. 자, LK99에 이어서 한국계 인물들의 이 상온초 전도체 개발 의지가 참 강한 것인지 말이죠. 그죠? 만약 LK99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실망감을 준다. 뭐 그러면은 초전도체 이 시세를 만들려고 이게 장난친 게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신뢰도에 있어서의 어떤 의심도 뭐 가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물론 LK99처럼 이런 논란이 있긴 했어도 계속 이렇게 초전도체 관심이 유지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상온 초전도체죠. 그만큼 상온 초전도체가 향후 미래 기술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요.
신성 델타테크하고 파워로직스 이 두 개가 초전도체의 주도 시세군에 있었어요. 왜냐면 이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면 얘는 1월 달부터 올라갔는데 선암 같은 경우 보세요. 안 올라갔었죠. 그죠? 그리고 덕성 이런 종목도 안 올라갔었죠. 모비스 이런 종목도 안 올라갔었죠. 1월 달 신성 델타테크하고 파워로직스 올라갈 때.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신성 델타테크와 파워로직스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이제 서남이 갑자기 급부상했죠. 상한가 치면서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덕성과 모비스 이 두 종목의 동반 상승을 서남이 이끌었던 거죠. 주가가 이후 어, 이렇게 조정을 거치면서 어떤 움직임을 줬었어도 궁극적으로는 오늘 다시 신성 델타테크와 서남이 또 이렇게 강하게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순 자체가 신성 델타테크 그다음에 파워로직스 이쪽을 주도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줬고 서남이나 뭐 덕성이나 모비스는 이제 못 오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초전도체의 주도 시세가 신성 델타테크와 파워로직스다. 이쪽만 봐라라고 했지만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서남이 부각되면서 덕성과 모비스가 이제 동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시세가 한번 흔들렸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흔들렸죠. 그리고 어제 오늘 보면은 다시 신성 델타테크가 결국은 다시 또 대장으로 다시 또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 신성 델타테크는 지난해 들어왔던 이 매집 수급이 아직도 안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좀 연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즉 신성 델타테크는 파워로직스 그리고 서남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또 한동훈 테마이기도 하죠. 그죠? 이 서남은 덕성과 모비스 이렇게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는 파워로직스 그리고 서남은 덕성과 모비스입니다. 이렇게 연계시켜 가지고 신성 델타테크가 오르면은 신성 델타테크와 서남을 이제부터는 대장주 축으로 보시되 신성 델타테크가 좀 더 유리하게 움직이면 덕성과 파워로직스를 보시고 서남이 좀 더 유리하게 움직이면 덕성과 모비스 이렇게 연계시켜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3월 4일에 접근 내지 또는 3월 4일 전후에서는 이쪽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좀 유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이슈 모멘텀을 앞에 놓고 그 시점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경우에는 막상 그 시점에서는 변동성이 나타나기 쉬워요. 뭐 어떤 차익 매물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갖고 말이죠. 이 부분은 이제 3월 4일에 접근하면서부터는 좀 유의를 하고 그 전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연계를 시켜가지고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 또 인텍플러스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인텍플러스. 자, 인텍플러스는 2월 14일 매수했던 종목이죠. 자, 인터플렉스가 강세를 보인 배경이 있었어요. 삼성이 반도체 패키징에 MUF 도입을 추진한다. 이런 소식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자, MUF가 뭐냐? 자, 1024개의 어떤 통로를 낸 D램 칩을 쌓아서 만드는 HBM 기술에 있어서 이 칩 사이를 채우는 언더필 작업 그리고 칩을 감싸는 몰딩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다수의 칩을 한 번에 포장하는 패키징 기술 이거를 갖다가 MUF라고 합니다. MUF 기술은 이미 그 SK 하이닉스가 HBM 만들 때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패키징 기술인데요. 자, 이거를 이제 삼성도 도입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관련주인 인터플렉스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MUF 기술이 이제 결국에는 HBM에 있어서 필수 패키징 기술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인터프레스가 일단 이렇게 상승해 나갈 경우에는 또 다른 관련주, 또 다른 MUF 관련성을 갖고 있는 종목, PSK 홀딩스
PSK 홀딩스 이 종목 정도 추가로 관련주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지지선을 좀 설정을 하셔야 돼. 지지선 설정을 하시는데 요 정도 대략 보면은 33,000원 선입니다. 여기를 다시 깨고 내려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 위에서 움직여야 눌리더라도 다시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알았죠? 요 기준. 그리고 PSK 같은 경우는 좀 추세선을 좀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추세선을 기준으로 이게 원래는 고점 연결을 하진 않는데 이제 양봉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어 지지선 작용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보면 그죠?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요 라인을 깨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매매 유효성이 계속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지지선도 같이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봇에서는 별로 오른 종목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 중에서 T 로보틱스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성 기대감에서 이제는 현실적인 상용화라는 그러한 현실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측면 때문에 B2B 기업 대 기업 상용화 관련 이제 물류 로봇, 협동 로봇 이런 개념들이 부각이 됐었죠. 향후에는 뭐 B2C 상용화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가전제품 연계성 기반 이쪽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삼성과 LG전자를 대주주로 갖게 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스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물론 협동 로봇 관련성도 있긴 합니다만은 향후 B2C 상용화 관련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은 당장은 이제 B2B 상용화 관련 물류 로봇, 협동 로봇 이런 쪽인데 어, T 로보틱스는 물류 로봇 관련주입니다. 물류 로봇. 근데 물류 로봇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고종 노선 운송 로봇인 AGV 기술. 이거는 어떤 칩을 갖다가 이 운행 과정에 구간에 이렇게 심어 놓고 그 칩 구간대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이거와 다르게 이제 자율주행 물류 로봇 관련 기술이 있어요. AMR 관련주, AMR인데 AMR. 그래서 이렇게 물류 로봇도 AGV 고정 노선 운송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물류 로봇인 AMR 이렇게 나뉘는데 T 로보틱스는 AMR 물류 로봇 관련주입니다. T 로보틱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AGV 기술이 아니라 AMR 물류 로봇 관련 기술이죠. 이쪽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T 로보틱스가 바로 이쪽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이렇게 올라선 자 60일 이동 평균선이 바로 여기인데요. 대략 24,000원입니다. 24,000원. 요 위의 흐름을 유지를 해야만 매매 유효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T로보틱스 주가가 다시 24,000원을 깨고 내려가. 그러면 그때는 매매보다는 아직은 좀 확인 관망이 우선입니다. 알았죠? 24,000원 위에서 움직여 줘야만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후에 T로보틱스가 뭐 치고 올라간다. 이러면 같은 AMR 관련주인 티라유텍 요 종목 정도를 하나 더 추가해서 동반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요. 자,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도 여타 리튬 관련주나 또 코스모 신소재 같은 양극재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했죠. 물론 코스모 신소재가 최근에 많이 좀 올랐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양극재 관련주들도 오늘 좀 반등 시도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쪽 즉 2차 전지 관련 쪽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저를 또 다른 곳에서 만나 보실 수도 있는데 다음에 가시면은 이제 카페 주식장인 다음에서 이제 주식장인을 검색하시면 주식장인 카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저를 또 만나 보실 수가 있고요. 네이버에서도 똑같아요. 네이버에서도
카페, 네이버 카페에서 주식장인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똑같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이나 주식장인 똑같은 카페예요. 여기에서 저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매일 아침, 매일 이제 다양한 이러한 그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이 카페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매일 아침 해외 시황,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는 주간 시황 전략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 보실 수 있겠고요. 구체적인 매매 유효 종목들 이런 거는 이제 멤버십을 통해서도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방법은 카페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있어요. 공지사항에 가셔서 이렇게 가입 안내 이런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